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자, 코로나가 덮친 이 사회가 우리를 뭉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뭉쳐야 할 시기인데 여러분 뭉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쉬운 순간 온라인으로 달래보면서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오리엔테이션 지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저는 디자인학부의 김학민 교수입니다. 자,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디자인학부, 그리고 그 디자인학부 5개 학과의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좋은 결정 하셨고요. 열심히 준비한 우리 디자인학부의 여러 교육과정들, 그리고 학교 생활들을 지금부터 마음껏 즐겨보시고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시각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학민 교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디방, 이 유튜브는 디자인학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2년 전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아마 미리 디방을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수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초대 손님도 모시고 또 학생들도 출연을 해서 직접 소통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또 댓글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자 했고요. 저희가 온라인 대학이지만 또 오프라인으로도 그동안 많은 소통을 또 많은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이 유튜브 채널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나누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행사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바뀐 거죠. 저희 디자인학부는 물론 줌이라든가 다른 웹엑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의 채널이 있으니까 이렇게 디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한 1시간 한 반 정도,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처음 1시간 정도는 우리 디자인학부의 7분 교수님들을 차례로 모셔서 각 학과별 이야기 또 교수님들 인사 말씀 듣고요. 또 한 9시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선배 또 동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환영 인사도 하고 또 학교 생활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도 나눌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식사하셨죠? 9시, 10시까지 꼼짝 말고 저와 함께 방송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어서 오세요. 네,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직접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물론 댓글이 많아서, 다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질문도 이 댓글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좀 나눠볼까요? 와, 아까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강민경 씨부터 시작을 해서, 곽현 씨, 0622님, 목덕방님, 김태훈님 모두 인사하고 계십니다. 최형님, 조은미님, 개민님, 또 샤라선님, 알감자, 헤라유, 또 정W철님, 미역국님도 계시네요. 네, 이혜연님, 정수빈님, 이재한 노멀하드, 네, 어려운 아이디는 제가 잘 못 읽습니다. 최인수님, 모두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고 계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인사했겠지만, 이렇게 일단, 댓글로 인사할게요. 네, 황세현님, 이보원님, 백범규님, 닥터렌지, 네, 재학생도 계시고, 신입생도 계신 것 같습니다. 브릴란테, 플로우, 조수연, 임희경, 강예그린님, 이유준님, 양이래님, 네.
지혜님, 읽기가 너무 바쁜데요. 자, 개강하면 강의는 보통 얼마나 진행되나요? 미역국님, 하셨습니다. 자, 개강하면 강의는 보통 한 과목당, 물론 몇 차씩 이제 강의가 14차씩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학교 강의는 75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씩 75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이 말씀 먼저, 제가 먼저 드리면, 이게 온라인 강의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각오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학습생들을 만나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끝났지만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주 본방사수 할 수 있어요? 사실 힘들죠. 요즘은 본방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많이 보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본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다 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렵기도 하고 가끔은 좀 따분하기도 하고 이런 수업을 75분짜리를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는 이 수업들을 매번 지켜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적은 사람들은 4과목에서 많은 분들은 6과목씩 듣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직장에 계시거나 또 이렇게 좀 바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병행하면서 많은 강의들을 매 차씩 꼬박꼬박 듣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와,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배움의 어떤 기쁨, 또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소통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신만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 온라인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교수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실 거고 또 재학생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단순히 내가 인강으로 강의 하나 듣는 그런 학교 생활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으면서 그것들을 또 잘 앞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들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과연 나의 그런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전공이라든가 지식, 또 앞으로의 진로, 학업 중요합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생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화경님, 우와, 반갑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고요. 답변 드렸고요. 자, 임수진님, 반갑습니다. 이창희님, 전지훈님, 조유진님, 네, 하나TV님, 모두 일단은 지금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계신데, 질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MJ님, 안녕, 김미정 교수님이시군요. 네, 교수님 조금 있다가 출연을 하실 겁니다. 이창희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셨습니다. 규민님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박인정님도 반갑습니다. 자, 미역국님 계속 질문 주십니다. 교양 안 듣고 전공만 듣고 졸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지? 최소 교양학생. 그렇지. 최소 학점이 있어요. 전공하고 교양 이수 학점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듣고는 안 돼요. 물론 뭔가를 중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교양 학점 최소 충족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교양 과목 들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왜 교양을 안 들으려고 하시나요? 저는 교양 쪽에 재밌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던데 실제로 교양 과목을 통해서 대학에서 대학만이 누릴 수 있는 교양 학문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교양 과목도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라곰돌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김슬기님, 또 뉴벨님, 김상춘님, 네, 이제 어려운 아이디 제가 좀 잘 못 읽더라도 이게 자꾸 나이가 드니까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혹시 줌 같은 걸로도 강의를 하나요? 자, 원칙적으로는 저희 학교 자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줌으로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께서 요즘은 줌으로, 그러니까 교과목 이외에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거나 또 저희 학교 웹엑스 같은 시스템이 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줌에 준하는 또 소통들도 하고 계십니다. 자, 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정말 늦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화경님, 건축 디자인 하려면 그림 잘 그려야 하나요? 물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로잉 실력이 좀 밑받침이 되어져야 또 좋은 디자인 할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 스케치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럴 때 또 남과 회의를 하거나 아이디어 어떤 전개 과정에 있어서 스케치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못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스케치 능력도 키웠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스케치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 지금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저희가 디방을 통해서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10분이 다 돼서 이제 첫 번째 교수님 일단 모셔야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출연하실 교수님은 나와주실 교수님은 건축공간디자인학과의 차승화 교수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네, 앉으시는 과중에 잠깐만요. 교수님 추천한 교양 과목 있나요? 브릴란테님 하셨는데, 네, 많습니다. 그럼 일단 제 과목 중에 프레젠테이션 기법, 네, 추천합니다. 네, 차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승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 교수님 신입생들에게 예. 본인 소개, 인사와 함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공간디자인학과의 차승화 교수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드렸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교육과정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과목 소개 되겠죠? 같이 해주세요. 예. 과목 학과와. 일단은 건축공간디자인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주로 가르치는 쪽은 이제 공간 연출과 관련된 쪽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공간 디자인학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공간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공간 연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와 연출. 네. 네. 저 이제 지금 그 학과 명칭에도 나와 있죠.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건축이란 부분, 공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건축적인 개념이 잘 설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과 명칭에다 반영을 했고요. 네. 또 그런 특성에 맞게끔 세부 전공도 네. 그 설계와 연출로 구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와 연출을 구분하시는 거는 신입생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시거든요. 벌써부터 구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한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2학년부터 전공 과목을 들어가시는데 어떤 결정을 하시는 건 3학년 때 하셔도 뭐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초 소양을 쌓고. 예, 그러니까 두루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그래서 공간 연출과 관련돼서 가르치게 되는 과목들은 일단 디자인과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이 과목은 솔직히 뭐 공간 연출에 국한된 과목은 아니지만 마케팅이라는 개념 안에서 디자인이 하는 역할에 대한 수업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저변화된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아주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공간 연출과 경험이라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이론 과목을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전시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시 디자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과목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공간 연출에 관련된 프로젝트. 근데 베이스는 이제 전시 디자인 쪽에 프로세스를 기초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다방면으로 요즘에는 뭐 그 일반 기업에서 하는 브랜딩 쪽에서 브랜드스케이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쪽에 내용이 반영될 수도 있고 또 테마파크에 대한 걸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과목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 과목에서 그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계가 있죠. 거기서 부분을 발췌해서 네. 하시는데 유형은 그렇게 좀 다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이라든가 사실 시각 디자인 쪽에서만 듣던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건축하고도 접목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어떤 뭐 시각, 미디어, 건축, 공간 이렇게 분할하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장에 가시게 되면 다 통합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각 파트라고 해서 시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각이 결국 브랜드하고 접목이 되면 매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이제 기타 다른 것과 또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겠다라는 의도 자체는 의미가 없고 다만 그 종합적인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 더 전문성을 갖느냐의 차이일 뿐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장 가시게 되면 전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이 어디신지를 더 생각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그래픽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좋아한다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의 직업군을 선정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뭐 앞으로 찾아가는 기회라고 생각해도 될 것 예, 같고요.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5개 학과가 있는데 본인이 물론 정해서 들어오셨겠지만 다른 학과의 과목들도 관심 가져보면서 그런 것들이 또 융합되는 걸 저희가 원하고 있거든요. 아마 차 교수님 그런 걸 강조해 주신 것 같고 차 교수님 또 기초 과목도 많이 맡고 계신데 색채학 과목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색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지금 색채학 과목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거 과목 개발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색채 과목이 한 과목이다 보니까 네. 이제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한 색채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게 두 섹션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기초적인 이론하고 하나는 좀 더 이제 디자인 그 프로세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네. 색채 계획 부분을 좀 파트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네. 학생들 반응이 색채 계획 부분이 좀 어렵다. 어렵죠. 네, 저도 라고 얘기를 어려워요,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네. 어려운 거는 저도 어렵습니다. 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과목을 하다 보면은 어떤 교수님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고 저는 좀 개념 중심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네, 네. 예,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답변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컨텐츠가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을 넘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저같이 굉장히 범죄인 스타일은 또 저작권에 대한 얽매임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기초 과목에서는요 특히 색채 같은 경우에는 패스페일 과목이라고 해요. 네. PF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건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했느냐 못했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기초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닝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실패와 실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답은 없고요. 정답보다는 많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 경험을 하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제가 과제에 룰을 드렸는데 그 룰을 좀 밖으로 벗어나고 싶다라면 먼저 의견을 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 자기 과제에다가 난 이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좀 형식을 바꿔봤다라고 네.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정답을 찾아가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에 중점을 네. 둬라. 예. 그래서 색채학 과목은 학점을 부여하는 과목이 아니라 PF. 로 구성했다. 네, 통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불통과로만 판정을 한다라는 거죠. 부담 없이 색채학 과목도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교수님 벌써 또 시간이 너무 다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졸업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시고 가시죠.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예.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과목하고 연출 과목이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설계 과목 중에서는 이제 건축에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 쪽이 있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설계 관련된 과목들은 이제 최성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전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졸업 전시를 하셔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말고 난 개인적으로 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공간 연출에 대해서 그거 좀 특이한 사항인데 그 커리큘럼하고 안 맞아서 수업 시간엔 못 냈지만 이걸 가지고 졸업 전시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사전에만 협의만 해주시면 그것이 미발표작이라는 전제하에 네네네.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미발표작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드린다. 그다음에 심사라는 그 졸업 프로젝트의 심사를 하거든요. 그 심사는 여러분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심사가 아니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고요. 거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졸업을 하시겠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한 심사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인의 의견도 존중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차 교수님 앞으로 수업에서 많이 만나뵙길 바라겠고요.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분들은
오늘 지금 계시는 차기수님을 많이 괴롭히시고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기수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학생들께 많은 꿈과 희망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학교에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건축공간 디자인학과의 차승화 교수님이셨습니다. 잠시 질문이 있는데, 둥이님 굉장히 긴 질문 해주셨어요. 이거 내가 지금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운영진들, 여기 둥이님이 질문하신 학점 관련 질문이 있거든요. 좀 댓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 피방시로님은 맥북 쓰는데 정말 많이 튕길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시스템 바뀌면서 맥북 아주 잘 쓰고, 저도 맥북으로만 강의도 하고 수업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맥북 쓰는데 전혀 이상 없으니까 여러분들 애플 컴퓨터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인사하고 계신데 많은 답변 하나하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보라금더리님, 자, 브랜딩 수립 과정을 일부분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브랜딩 수립 과정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공간 디자인과에서도 방금 차승화 교수님 말씀하신 브랜딩 과목 관련 수업이 있고요. 또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도 또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이라는 수업도 있고요. 또 옆 학과에 보시면 경영학부에도 또 브랜딩 수업이 있고, 또 광고영상학과에도 브랜딩 관련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수준에 또는 여러분들 요구에 맞는 수업들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라곰돌이님, 브랜딩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대영님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교수님들 많이 뵙네요 하셨네요. 자, 별별님, 다니시는 분께 물어보니까 가구 디자인 스튜디오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캐드랑 스케치업 같은 걸 필요로 한다라. 당연히 그 캐드와 스케치업 해야죠. 네. 가구 필요한 툴은 미리 익혀 두시고요. 틈틈이 또 관련 툴도 많이 배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성모 교수님 모실까 하는데요. 자리해 주세요. 네. 자, 다음은 리빙 디자인 학과의 정성모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천님 컴퓨터에 포토샵이 없는데, 아이고, 포토샵은 필수입니다. 자, 물론 유료로 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좋은 방법들 있으시잖아요? 네, 알아서 잘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성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신입생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빙 디자인학과의 정성모 교수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리빙 디자인학과 맡고 계신데요. 자, 리빙 디자인학과 어떤 학과입니까? 리빙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산업 디자인학과로 처음에 이제 만들었었다가 산업 디자인과. 네.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스마트해지고 또 뭐 산업적인 디자인만 뭐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을 기반으로 해갖고 조금 더 어떤 인간의 삶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좀 폭넓게 좀 다뤄보자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산업자를 오히려 빼고 저희는 리빙을 붙였습니다. 네. 리빙을 좀 더 스마트하게, 산업은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인간의 삶을 갖다가 더 풍요롭게 한번 다뤄보자, 제품을 통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확장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멋있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산업 디자인이라고 네. 불렀는데, 그 산업 디자인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삶이 투영되고, 그래서 라이프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꾸는 여러 가지 뭐 장비나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나 환경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 과목, 이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어떤 점을 좀 잘 익혀야 할까요? 일단은 그 제품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사랑. 네, 이 사물에 대한 사랑. 네, 사물에 대한 사랑. 네. 네, 멋진 말이네요. 네네. 네. 아니 혹시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다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 그 조친문이라고. 네. 그 왜 조선시대 때 어떤 여인이 바늘이 하나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 바늘을 애통해 하면서 이렇게 쓴 그 가사문화? 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혹시 옛날에. 네네네.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던 거 생각하는데, 네네네. 저는 그분이 통제라 막 이러면서 그 바늘 하나가 그 부러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애정을 쏟는 물건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하찮은 물건일 수 있는데. 그쵸. 네.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아이폰, 뭐 갤럭시 이런 스마트폰 조금 기스나면 정말 마음 속상하잖아요. 네. 그죠. 네. 저는 그게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애정이 있어야 돼요.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사고 나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데,
아, 좋은 말이네요. 그런 제품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리빙 디자인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강의보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떤 과목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리빙 디자인 핵심 과목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품 디자인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제품 디자인, 뭐 아이디어를 내서 스케치를 하고 렌더링을 하고, 뭐 컨셉을 갖다가 좀 다루는 그런 기초 제품 디자인부터,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링 앤 프린팅이라고 해서 3D 모델링, 우리가 굉장히 또 제품 디자인에서 요즘은 뭐 3D 모델링을 못하면, 뭐 산업이든 리빙이든, 뭐 거의 디자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3D를 라이노를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렌더링 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걸로 이제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좀 재밌는 물건 같은 것도 만들어 보는 뭐 그런 수업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사실은 리빙 디자인 뭐 기술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어서 꼭 여러분들은 그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제품 디자인하고 3D 프린팅 앤 모델링 수업은 그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게 좀 기술과 관련된 건데 꼭 필요한 게 들고 뭐 그 외에는 뭐 저도 디자인 기획 기초라든가 아니면 창의 벤처 디자인. 창의 벤처. 예,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하는 수업도 있고요.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창의 벤처 디자인. 네, 그래서 교수님 그 전공에 세 가지 이제 트랙이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제품 디자인, 그리고 4차 산업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창업. 네. 뭐 이렇게가 있는데 제품 디자인을 알 것 같고요. 4차 산업 디자인. 좀 궁금합니다. 아유, 4차 산업 디자인은 그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와 관련된 그 사회를 좀 고찰을 하고 기술도 좀 고찰을 한 다음에, 사실 우리가 4차 산업 기술을 배우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응용해서. 근데 그러한 시대가 왔을 때, 그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어떠한 제품들이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실제로 그거를 디자인을 좀 해보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로봇 디자인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드론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오히려 또 역으로 그런 4차 산업이 와서 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역으로 좀 뭐 이렇게 레저를 좀 즐겨야겠다. 뭐 이런 캠핑카를 디자인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4차 산업으로 인해 갖고 발생할 수 있는 거 직접적인 제품 내지는 그걸로 파생을 해서 우리의 인간의 어쨌든 그러니까 삶이라든가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컨셉으로 다루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첨단이라든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일상이나 우리 삶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지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그런 하이테크적인 것보다 좀 인간적 본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것이라든가 뭐 레트로라든가 같은 거. 디지털인데 굉장히 아날로그적 사용성 가진 것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적 베이스는 좀 확실하게 거기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나는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걸 좀 디자인해보겠다. 라고 좀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지만 교수님의 어떤 내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벌써 얼마 없어서요. 졸업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리빙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작품으로 졸업을 하나요?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데요. 저희는 이제 제품으로 나오잖아요. 3차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 디자인.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아까 뭐 가구도 있고요. 소품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제품, 뭐 전자 제품도 있고, 뭐 자동차까지. 자동차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요트나 드론도 디자인해가지고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흔히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옛날에 산업 디자인 때 하던 얘기인데, 산업 디자인 그러면 바늘에서부터 우주선까지 디자인한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작은 거, 개인적인 거에서부터 굉장히 공공적이거나 뭐 거대한 거, 뭐 산업적인 것까지 저희는 다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만들고 싶고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면 뭐든지 다 졸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뭐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바늘에서 우주선까지. 네. 뭐 우리나라 세운상가에 가면 잠섬도 핵잠섬도 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래, 네. 그러니까 이 학과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성모 교수님과 함께 리빙 디자인학과 멋진 작품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교수님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네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생들에게 각오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좀 네. 답답한 마스크를 좀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런데 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뵀지만 사실 저희 디자인학부가 이렇게 온라인만 강한 학교는 아니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같이 뭐 특강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러면서 스킨십이 굉장히 좋은 학교였는데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잠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른 이 코로나가 좀 극복이 돼서 다시 좀 학교에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저희 디자인학부가 그냥 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빙 디자인학과의 정성모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